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의 주제를 만약에 제목을 붙이자면 학원 시작, 학원 시작, 0에서부터 시작하라 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부터 10년도 훨씬 전에 제가 제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 이제 사기를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걸 사기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아무튼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 제가 이제 제 학원을 너무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어떤 학원 원장들의 그런 사이트 그런 걸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 학원을 하려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글 중에서 어떤 글이 제 관심을 끈 글이 있는데 그게 뭐였었냐면 그러니까 임대에 또 임대를 주는 그런 경우였어요. 그 수학 원장이었었는데 한 학원에서 교실이 한 6개 정도 있는 수학학원 원장이었는데 수학학원이 이제 잘 안 되는 원장들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또 임대에 또 임대를 내서 임대료를 받아 먹으려고 노력하는 거. 그런데 이제 그런 행위 자체가 벌써 안 되는 학원의 징조인데 아무튼 이 수학 원장이 올린 글에는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00만 원의 금액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사회 물정도 아무것도 모르는 초짜가 그것을 봤을 때는 굉장히 싸다고 느낍니다. 그 금액이. 그리고 나도 내 학원을 차리고는 싶은데, 그러니까 내 학원을 절대적으로 차리고는 싶은데 큰 돈을 만약에 잃는 거에 대한 그런 불안감? 예, 이런 것도 살짝 오던 때였어요. 그런데 그걸 딱 보니까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싸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원을 만약에 시작했다가 망해도 1,000만 원 나가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학원 집기도 다 있겠다. 다 있겠다. 그냥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00만 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학원 원장을 만나서 그 다음날로 계약을 하고 이제 그 학원에서 영어 학원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어 학원을 딱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건 처음부터 대박인 거예요. 처음부터 이게 수지에서 영어 학원을 시작을 했는데 그 이유인 즉슨 수지까지는 대치동 강사들이 안 온다는 거죠. 예, 어떻게 분당까지는 와서 할지언정. 그러니까 이 엄마들이 또 아파트 사는 엄마들이 또 소문이 진짜 빠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소문이 삽시간에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신문 전단지 한 번에 아파트 전단지 한 번 붙였는데, 예. 그래가지고 애들이 이제 물밀듯이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서 물밀듯이라는 표현은 한 달에 한 30명 정도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이 엄마들이 이제 영어 학원하고 수학 학원하고 같이 있으니까, 영어를 등록을 하면서 수학까지 등록을 하게 됩니다. 어차피 여기저기 다니는 것보다 한 번에 하는 게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수학학원, 수학 원장은 너무너무 뿌듯한 거예요. 수학 원장은 이제 여자였었는데,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뭐, 귀인을 만났다는 둥, 뭐, 이런 말도 하고, 정말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왜냐면 그 수학학원은 안 되고 있는 수학학원이었는데, 제 걸 등록하면서 수학도 등록을 막 해버리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 그런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것도 한 2달이 지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애들이 영어는 계속 다니는데 수학은 한 달이나 혹은 2달 다니다가 끊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폐단이 생기냐면 그 학원에 들어오는 문은 하나인데 영어하고 수학을 같이 다니다가 이제 영어만 다니게 되니까 이 수학 원장의 눈치를 애들이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수학 원장도 됨됨이가 굉장히 좀 아닌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이제 뭐 눈치도 주고 기분 나쁜 소리도 막 하고 약간 좀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어 바꿔놓고 생각해 봐도 예, 제가 만약에 수학 원장인데 그 영어는 계속 다니는데 수학을 다 애들이 끊고 그러면 정말 기분이 나쁘겠죠.
그것을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그건 자기 몫이지 제 잘못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못 참고 애들한테 눈치를 주고 이러기에 이르릅니다. 그래서 그런데 또 커다란 하나의 그 싸움으로 불거진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그 학원에 이제 계속 붙어 있다가 어디를 잠깐 다녀온다든가 아니면은 저는 일찍 그 학원에 왔었는데, 만약에 뭐 일 때문에 조금 늦게, 물론 애들 수업 시작 훨씬 이전이긴 하지만, 만약에 조금이라도 좀 늦게 왔을 때, 영어, 상담차 부모님이 오면 완전히 안면 몰수를 하면서 여기는 마치 영어 학원이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영어 원장님이 없어요. 이따가 오세요. 이 정도도 아니고 여기는 영어 학원 자체가 없는 학원이다. 라는 식으로 돌려보냈다는 것을, 그동안 여러 명을 돌려보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사소한 이제 뭐랄까 다툼이랄까 이제 기분 나쁨 이런 것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분명히 계약서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맨 처음에 말을 할 때는 교실 2개를 쓸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예, 교실 2개인가 3개인가를 그 금액에 쓸 수 있다고 말을 했는데, 이제는 말을 바꿔가지고 애들이 많아져가지고 교실 하나를 더 쓸게요 라고 했더니 교실 하나당 100만 원을 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당. 난 진짜 너무 웃겨가지고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 예, 그러면서 네가 맨 처음에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랬더니 자기는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없다면서, 자기가 말한 거는 교실 하나당이다 이러면서 교실을 하나씩 플러스 할 때마다 100만 원을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너무 어처구니가 없었는데, 그 이후에 제가 뭐를 알았냐면, 그 학원의 전체적인 그 임대료가 3천만 원에 120만 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3천만 원에 120만 원을 내면서 나한테 1,000만 원 받아먹고 월세로 100만 원 받아먹고, 그러니까 지는 20만 원, 월세 20만 원을 내고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티칭으로 안 되는 것들은 정말 사기성이 저절로 그냥 생기나 봐요. 이걸로 안 되면 이거로라도 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정말 사기성이 그냥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로 크게 싸우게 됩니다. 크게 싸우게 되면서 어떻게 하냐면, 차라리 내가 그 동네를 그냥 그 애들을 정리를 하고 그냥 다른 동네에서 영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게 더 옳았었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 당시에는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 아이들을 다 잃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 아이들을 다 던지고 나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근처에 이제 학원을 알아보게 됩니다. 근데 학원을 너무 빨리 알아보느라고 좀 그렇게 넓은 학원은 저한테 사실 필요가 없었는데, 그 옆 건물에 학원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나왔는데, 그 이제 42평짜리 학원 건물이었고, 그 6천만 원에 150만 원인가? 예, 이렇게 나온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150만 원이라는 게 전혀 부담이 되지 않았어요, 저에게는. 왜냐하면 그 당시 아이들의 숫자는 이미 50명을 넘어섰고, 예, 그 아이들을 다 두고 또 다시 시작을 한다는 게 너무 그렇고,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에서 내가 하던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그 제 학원을 크게 차려서 이제 그 옆 학원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여자가 보증금을 안 돌려준다는 거죠. 예, 보증금을. 그래서 당신이 이러이러한 짓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나가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다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자기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제가 그냥 나간 것이라며 그것을 안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는 내용 증명이 오고 가고 법적인 싸움으로 이제
뭐 법적인 싸움으로 되었고, 제가 또 옛날에 아르바이트로 또 법률 사무소에서 일한 경력이 있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강점이 뭐냐면 뭔가를 이렇게 읽고 나서 요약을 잘 하는 그런 강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스토리를 쫙 듣고 그 스토리의 주제를 한 줄로 요약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막 글을 아주 잘 쓰는 게 아니라 뭐랄까, 이런 사무적인 글 같은 거는 조리 있게 쓸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나? 아무튼 그래서 그 당시에 옛날에도 그 내용 증명서부터 그 변호사 사무실에 맡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내용 증명 하나를 이제 써주면 10만 원씩 이제 제가 받고 그 이제 사무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또 내 달란트를 또 써먹었네. 그래서 이게 진짜 1년 반 6개월을 끄는, 계속 반박을 하면 계속 이제 거기서 반박을 그쪽에서 계속 하면 그만큼 그냥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게 지치더라고요. 내가 이거 돈 1,000만 원 때문에 이렇게 하나. 그런데 너무 이거는 아니다 싶고 법이 뭔가를 좀 보여주고 싶고 이렇다 보니까 이제 계속 이제 싸우게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안 사실인데, 어떤 사실, 나중에는 그 1,000만 원을 제가 돌려받을 수 있다고 결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아는 사실이 있었어요. 뭘 알게 되었냐면, 그 여자가 남편을 잘못 만났고 그 남편이 너무나 어리숙한 그런 짓을 하다가 어떤 회사에 바지 사장이라고 그럴까? 예, 그런 바지 사장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그러니까 명의 같은 걸 빌려주는 거죠. 그러다가 그 법적인 모든, 그 회사가 이제 사기를 치고 뭐 망하면서 이 법적인 모든 것을 떠맡게 되는 거예요. 그 여자의 남편이. 그래서 그 떠맡게 된 금액이 68억이었어요. 예, 68억. 그런데 그 여자는 아기도 있고 이제 자식도 있고 이러니까 이 남편하고 이혼도 못하고 이렇게 살면서 학원을 하다가 이 사단이 난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예. 근데 이제 저는 그 또 제 돈을 1,000만 원을 또 받겠다고 또 법적인 투쟁까지 하기에 이르렀는데, 그때 저희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성미야, 너무 갈 때까지 간 사람들을 정말 끝까지 몰아붙이지 마. 너는 그 돈 지금 학원도 너무 잘 됐고 그 돈 없어도 충분히 잘 사는데, 갈 때까지 간 사람들을 끝까지 몰아붙이지 마.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죽을 결심을 하고 너에게 무슨 짓을 할지도 몰라. 너희 학원에 불이라도 싸질러 대면 어쩔 건데. 뭐 이런 식으로. 너희 학원에 불이라도 질러버리면 어쩔 건데. 본인이 죽을 셈 치고. 뭐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엄마가 말씀을 하시는데, 뭐랄까, 68억. 예, 그 남편이 그렇게 많은 빚을 지게 됐다는 그걸 이제 알게 되었고, 그러니까 엄마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그래, 내가 이거 없어도 살고 지금은 너무 잘 되고 있는데, 그래, 그 사람들이 악에 바치게 하지 말자. 예,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냥 그것을 종결하겠다고 그 판사님께 말을 하고, 그러면 종결의 의미로 10,000원을 붙이면, 그쪽에서 10,000원을 붙이면 그것으로 모든 게 그냥 끝났다고 해버려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불쌍한 인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더니 그 다음날 바로 10,000원을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1,0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10,000원으로 끝난, 예, 그런 게 제 인생에 있어서 처음 사기라면 사기랄까,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옛날에 저처럼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예, 남의 그 학원에 또 이렇게 또 뭐라 그럴까, 임대에 또 임대를 들어가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잘 못됐을 때 법적인 그런 책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뛰기 십상이고, 또 서로 안 될 때는 사이가 너무 좋아요. 예, 남의 학원에 또 뭐 전전세 로 들어간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남이 하는 학원에 또 이렇게 같이 들어가서 하게 될 때 서로 안 되면 굉장히 사이가 좋아요. 그런데 이 둘 중에 특히 임대를 들어온, 두 번째로 들어온 사람이 잘 되잖아요. 그럼 이 둘 사이에서는 갈등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들께 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자기 학원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그냥 아무런 장치도 해주지 말고, 아무런 장치도 해두지 말고 그냥 0에서부터 시작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한번 던져서 한번 시작을 해봐라. 그러면 뭐랄까, 잘 되더라고요, 대부분의 원장님들은. 그런데 맨 처음서부터 도망갈 구멍을 이렇게 해놓고, 최소한 만약에 이 일이 안 되더라도 최소한 손실이 없게 이렇게 공사를 해두면요, 그거 믿는 게 있어가지고 더 안 될지도 몰라요. 제가 한 며칠 전에, 아니면 몇 주 전에 어떤 문자를 받았냐면, 이분이 자기 학원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애들을 어떻게 모집을 해가지고 뭐 카페나 맥도날드나 뭐 이런 데서 애들을 이제 가르치는 선생인데, 친구가 그랬다는 거예요. 같이 또 어떻게 동업을 하게 됐는데, 친구가 그랬다는 거예요. 블랙마켓이라고, 어디선가 이 자기가 가르치는 또래의 학생들의 전화번호를 뭐 한 명당 얼마씩 사가지고 이걸 갖다가 문자를 쫙 돌리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저한테 그거를 해도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문의를 주신 분이 계셨는데, 저는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뭔가 아무리 의도가 좋고 목표가 좋아도 시작부터 사람들을 속이고 아니면은 뒷거래로 뭔가를 시작하고 이러는 것은 결코 남들 보기에 좋아 보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남들이 보기에 믿음이 가지도 않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엄마라고 쳐. 그런데 내 아이를 영어를 가르치고 싶은데 어느 날 문자가 왔어. 내 번호를 어떻게 아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내 번호로 문자가 와가지고 뭐 학생을 맡겨보라 이런 식으로 문자가 왔을 때, 아무리 그 선생이 잘 가르치고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문자 하나 보고 아이를 덜컥 맡길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지 말고 차라리 블로그나 유튜브나 뭔가 페이스북이나 그런 많은 SNS를 좀 이용을 해봐라. 그리고 지금 당장 학원을 차릴 그런 재정적인 여유가 없다면, 저 같은 경우는 학원을 차릴 만한 재정적인 여유가 생길 때까지는 남의 학원에서 일하면서 돈을 차곡차곡 벌어가는 게 맞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게 맞는 옳은 길이라고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학원을 처음 시작하는데 너무 무리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벌써부터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 놓으시고, 동업 아니면 남의 학원에 또 그 전전세로 또 들어가기, 뭐 이런 거, 요런 거를 생각하고 계시는 원장님이 혹시라도 계시다면 한번 더 생각을 해 보시고, 차라리 본인의 학원을
차릴 만한 그런 재정적인 여유가 될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남의 학원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모아라. 그리고 시작할 때는 오롯이 그냥 나의 학원을 차려서 시작하고 0부터 시작하거라. 뭐 동업이다, 전전세다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이에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